자, 이번에는 81페이지. 자, 전 시간에 이제 어떤 절차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배웠고,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등기 각하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의 각하. 자, 등기 신청의 각하와 관련돼서 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요 각하는 거부 처분이야. 자, 거부 처분이 돼. 자, 우리 분홍산 등기법 29조, 즉 29조. 자, 29조는 11가지를 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11호까지, 1호부터 11호까지. 자, 등기 신청 각하 관련돼서는 저 거부 처분 1호부터 11호까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 정 안 되겠다면 자, 이렇게 세트를 구비해 놔야 돼. 자, 1호입니다. 자, 1호와 관련돼서는 무슨 위반이냐? 즉 간할 위반이 돼. 간할 위반이 되고요. 그러면 2호와 관련돼서는 바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3호부터 3호. 자, 3호는 자,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그래서 11호. 11호와 관련돼서는 봤죠.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그럼 항상 각하사무와 관련돼서는 두 개를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1호와 2호 사이. 3호부터 11호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눠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1호와 2호는 요거는 우리가 언제나예요. 언제나 절대무효. 그래서 절대무효라는 거야. 당연무효라는 거야. 당연무효. 자, 여기와 관련돼서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이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를 시켜요. 직권 말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신청이냐? 즉 이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호와 2호는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이 된다. 3호와 11호는 상대적 무효로서 이미 등기가 실행이 되면 그거는 함부로 직권 말소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 2호 사유겠죠.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거. 이 부분과 관련돼서 1호와 2호는 자,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 이것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이렇게 틀을 잡아놓으라고. 자, 우리가 뭐예요?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문장 해독력이라는 게 있죠. 자, 문해력이 확보가 되려면 일단 개념을 숙지하고 개념을 정말로 암기를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체계를 잡아야 돼. 체계를 잡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1호 간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이 문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게 즉 뭐예요? 의미를 파악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용어를 모르고 체계가 잡혀야 되면 문장 해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 신청은 각하와 관련돼서 이렇게 29조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 1호는 간할 위반이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이 된다는 거.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대체 뭡니까? 그래서 우리 규칙 52조와 관련돼서 10개를 열거해주고 있어. 이러한 것들이 바로 2호 사유가 된다라고. 그러면 규칙 52조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아주 중요하겠죠.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틀을 잡고 우리 요약집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는 29조에 규정하는 각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이의를 정한 결정으로서 이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을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줄쳐놓고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 각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1호 간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번은 뭐에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번에 자, 출석주의야, 출석 동그라미. 이 4호와 관련돼서는 즉 뭐예요? 우리 항공사와 관련돼서는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죠. 전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4호로 각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와 관련돼서 신청서하고 자, 신청서의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5하고 방식하고 숙제에 두면 아주 좋아요. 자, 신청서와 그러면 신청서 등기부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하면 6호로 각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요약집 한 장을 넘기면 바로 7호. 자,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바로 7호로 각하게 되어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 시간에 되었던 포괄 승계는 제외된다라는 걸 꼭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8호와 관련돼서 8호는 신청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불일치할 때. 자, 9호와 관련돼서는 우리 서류죠.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9호로 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대해서 10호와 관련돼서는 우리 돈,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 자, 11호와 관련돼서는 부동산 표시를 추천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몇 호로? 11호로 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 요 책에 대해서 1호부터 11호까지 다 함께 두면 얼마나 좋을까? 왜 얼마나 좋을까? 자, 이거 등기간 같아요. 등기간. 자, 요거는 몇 호로 각하한다. 요거는 몇 호로 각하한다. 요거는 몇 호로 각하한다. 딱딱딱 정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 안 되겠다면 요 2호와 관련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특히 규칙 52조와 관련돼서 자, 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우리 요약집에서 3번과 관련돼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씩 우리가 확보를 해놓자고요. 자, 가로 3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최소 2문제 이상은 출제돼요. 최대 4문제까지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1조는 등기사항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가로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가 안 되는 것들 한번 보죠. 자, 1번에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야. 주유소 켜놓기 이미 배웠죠.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없다. 자, 주백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것 개방형 축사라고 그래서 개방형 축사는 우사의 동사예요. 우사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러면 주유소 켜놓기는 즉 주백이 없으므로 등기 능력이 없다. 자,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 즉 유치권, 우리가 다 외웠죠. 유치권, 대표적으로 점유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 등기하면 2호로 각하게 된다. 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을 달아서 그러면 저당권은 경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저당권의 본질적은 즉 경매거든. 그러면 저당권을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해서 그러면 29조 2호로 각하게 돼 있어. 자, 3번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다. 이것 때는 2호로 각하게 돼. 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하는 경우 우리 수반성 위반이죠. 지역권을 여익지마 분리, 양도하는 것. 4번과 5번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6번과 관련돼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어. 보전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일부만 개설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일부만 개설하면 안 되겠죠. 자, 7번과 관련돼서 공동상속인 일부 자신의 상속 지분면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래서 6번과 7번을 묶어서 여기에서 꼭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을 게 있어요. 자, 자, 요 세 개는 뭐예요? 우리 철석같이 우리가 해놔야 돼. 자, 여러 사람이 빠졌다라는 걸 생각하고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가 여러 사람일 때, 자, 전원은 돼. 근데 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자기 안 돼요. 자기. 자, 일부도 안 된다라는 거. 일부 안 돼. 자, 자가용이네.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 여러 사람인 경우. 그래서 자가용. 전원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전원은 X야. X.
자, 요 포리가요. 포괄유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돼. 왜? 유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전원 다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자, 우리 다시 외쳐봐요. 저는 보상신. 좋아요. 자가용. 그 다음에 자점포. 요 뭐예요? 세 가지는 최소 요 세 개는 외워둬야 돼. 자,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최소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상신, 자가용, 자점포. 다시 저는 보상신, 자가용, 자점포.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번과 7번 거기 자, 역시 82페이지 특히 동그라미 6번과 7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8번이네. 자,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과 관련돼서 지분은 절대 안 돼. 공유 지분이든 합의 지분은 계획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다. 지분이 뭔데? 부동산 권리의 일부야.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이야. 영위권에는 지분이 없다. 오케이. 자, 9번과 관련돼서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죠. 중복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거는 10번과 관련돼서 지상권, 이중 지상권은 안 돼. 이중 전세권은 안 돼. 그러면 이중 전세권, 이중 지상권 안 됩니다. 후등기 저지력상 안 돼. 그러면 우리 민법은 배타적인 영역을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 전세권, 이중 지상권은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9번과 10번은 반드시 잡아줘야 돼. 자, 10번과 관련돼서 11번 동시에 신청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돼서 조심할 게 있어. 그러면 우리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한매 특약 등기 동시 신청이죠. 그런데 신탁 등기는 그 옆에다 참고 표시를 해놓고 자,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 동시 신청 위반이야. 위반. 이때 위반은 신탁 등기는 요거는 29조. 5로 각하게 돼. 5가 뭐예요? 오방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자, 신탁 등기는 29조 5로 각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12번.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한매 특약 등기 요거죠. 한매 특약은 2호 사유야. 그런데 신탁 등기는 5호 사유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13번 관공서. 관공서는 촉탁 등기야. 대표적으로 가압류는 촉탁으로 이루어지지 신청하게 되면 각하하게 돼. 그래서 13번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자, 14번과 관련돼서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 신청 가로 열고 대법원장이라고 써봐요. 대법원장이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법원장이 업무를 보지 말라고 했다면 업무를 보게 되면 하자 있는 등기부가 되게 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농지 동그라미. 농지 전세권은 절대 안 돼. 농지 전세권은. 나머지는 통상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자, 10번과 관련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가 돼요. 근데 하천의 용익권과 용익권, 즉 임치상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대상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정리를 잘 해놨네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자, 16번까지. 자,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자, 저는 보상신, 그 다음에 자가용, 자점포. 언제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각하사유와 관련돼서 가로 4번 효력과 관련돼서 나왔네요.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야. 그래서 1호와 2호, 3호부터 11호까지 확인해 놓고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각하사유가 없어. 그러면 등기가 실행돼야 되겠죠. 실행. 그래서 저 오른쪽
자, 오른쪽 8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죠. 접수 시기, 저장,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즉 교합이라고 그래서 교합이란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등기관이 조치를 식별 번호를 부여해줘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러면 등기 완료의 절차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자, 거기 몇 번에 있냐면 10번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등기 완료의 절차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 자주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밑에 가로 1번이 있어. 가로 1번의 별표 3개 놓으세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럼 보죠. 자, 등기필 정보 작성, 등기 완료 통지. 자, 의미는 같아요. 근데, 자, 기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등기필 정보는, 요거는 뭐예요? 진짜 영수증이야. 자, 등기 완료 통지는, 요거는 짝퉁이라고 생각하면 돼. 짝퉁. 그러면, 언제 때 진짜 영수증을 교부해주고, 언제 때 등기 완료를 통지해주냐. 이 말은, 자,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자,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할 때. 그러면 요 진짜 영수증은 비밀 정보가 있어. 차이점은 그거예요. 요거는 비밀 정보가 있고요. 요거는 비밀 정보가 없어. 일치하니까 비밀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없죠. 불일치하니까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과 명인이 일치하면서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이때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봐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이 있어. 신청인은 채권자. 명의는 채무자죠.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짝퉁이죠. 그렇죠. 자, 소유권 보전 등기죠. A가 건물을 져서 신청인도 A, 명인도 A라는 거야. 그때는 진짜 영수증이라는 거야. 가볍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다면 요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시험자는 사실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걸 미리 찾아 놓는 거야. 그래서 자, 보전, 그 다음에 설정, 이전 이런 단어들이. 자, 그러면 보전과 설정, 이전은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는 단어들이거든. 여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 보니까 여기는 설정과 설정, 그 다음에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변경. 우리가 변경이라는 것은 변경과 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돼야 돼. 권리자가 추가되지 않는 변경과 경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부동산 표시, 표제부, 변경이잖아. 그때는 권리자가 추가된 게 아니죠. 그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합의명의 표시, 변경,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이거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반드시 이제 알고 가야 돼.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진짜, 등기 완료 통지, 짝퉁.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과 경정 그렇게 확인을 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83페이지 등기 필정보의 작성 사유, 작성 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거기 탁탁탁 쳐요. 보전, 설정, 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자,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보전은 우리가 빠진 겁니다. 자,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대표적으로 합유, 명인, 표시, 변경 이런 것들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쭉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84페이지 특히 가로 2번이 있어요. 가로 2번과 관련돼서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가로 2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본이야. 기본. 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항상 자,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아 돼 있다.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줘야 돼. 자, 대장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등기부는 권리라고.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돼. 이게 바로 등기 촉탁제도다. 이미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요거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부부터 바뀌죠.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자, 이걸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그래.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등기필 통지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등기필 통지 대상이 긴가 아닌가.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소유권이 변동이 없다면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가로 2번에 가로 2번에 84페이지 가로 2번에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얘네들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은 친하지 않거든.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때. 그래서 통지 대상이 아닌가.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 배의 등기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걸 이걸 머릿속에 잡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4번과 관련돼서 세상 공짜가 없어요. 성자가 없음으로써 세금, 즉 가세사료 송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밑에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그래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등기도 포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등기 완료의 조치로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고 영수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을 걷어라. 이게 바로 가세자료 송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자 87페이지와 관련돼서 등기 신청 방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등기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는 자, 방문 신청과 정자 신청이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자, 뭔가 문제를 풀 때 항상 방문인지 전자인지 꼭 확인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돼요. 자,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적격자, 부적격자가 있어. 첫 번째 꼭 잡아줄 거, 부적격자. 이걸 잡아줘야 돼. 부적격자. 자, 부적격자와 관련돼서는 비법인. 비법인은 뭐예요? 비법인은 자, 등기 신청, 전자 신청, 부적격자가 돼.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바로 박찬호 장학회 이야기를 했죠. 박찬호 장학회를 이야기했어. 자, 박찬호 장학회는 뭐예요? 비법인으로서 전자 신청은 할 수 없어. 즉, 방문 신청에 의해서 줘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자, 전자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돼. 회원가입이 뭐냐? 바로 사용자 등록이라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 요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사용자. 그래서 유효기간은 3년이야. 3년이고. 자, 사용자 등록은 직접 출석해야 돼. 아이디와 고유 번호를 비밀 정보를 정하기 때문에 직접 접속 제한은 없어요.
자, 사용자 등록은 뭐예요? 자, 관할의 제한은 없다. 제한은 없다라는 거. 관할의 제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등록은 미리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딱 정리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 그 다음에 뭐예요? 자, 3년 직접 관할의 제한은 없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거기 자, 우리 87페이지 가면 가로 1번에 방문 신청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전자 신청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자, 거기 신청과 관련돼서 나오죠. 그래서 대리인 줄잖아요. 대리인은 전자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한다. 요거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자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요거 한번 잡아두고 부적격자와 관련돼서 비법인 확인해 줘야 돼. 자, 이번과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밑에 7번 직접 출석이 있어요. 직접 출석.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내용과 관련돼서 본인이 대리인에서 대리를 수행한 경우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행한 경우 대리인만 사용자 권한을 하면 되고 본인은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우리가 연결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사용자 등록이 연장 우리가 나왔죠. 유효기간은 자 88페이지 상단에 3년 줄쳐놓고 자, 연장 기간은 어떻게 돼요? 바로 만료 기간, 만료 1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요거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꼭 한번 요 정도는 우리가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2번 무슨 신청이 있어요? 자, 이 신청이 있어요.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 그래서 항상 자, 6개는 암기해 놓으라고 그랬죠. 바로 주체.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주체, 객체, 기준, 제기간, 효력, 이 신청, 이 신청서 요거 한번 꼭 정리해 놔야 돼요. 자, 이 신청의 주체는 뭐냐? 바로 자, 직접 이해관계, 간접 이해관계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신청 꼭 삿대질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 신청의 주체는 직접 이해관계인, 객체와 관련돼서는 뭐냐? 자, 당부당이야. 옳고 그런 거, 당부당. 자, 이 신청 그러면 옳고 그런 것, 적법, 부적법이 아니야. 그러면 이 신청의 객체와 관련돼서 옳고 그런 것. 그러면 이 신청 결론적으로 자, 소송의 전 단계에서 해줘요. 그러면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어. 요 부분이.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기준은 뭐냐? 등기관이 처분한 것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있어. 그러면 신증거가 있고요. 그러면 신증거에 대해서는 안 돼. 신은 새로운 신자가 되니까. 그래서 신사실에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기간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신청의 제기간은 제한이 없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효력과 관련돼서는 이 신청 판결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신청이라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집행 부정지 원칙.
자, 이 신청을 제기했다 해서 집행이 계속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야. 자, 이 신청은 어디에다 제기하느냐? 즉, 관할 지방법원에다 제기하고요. 자,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를 경유해야 돼. 그럼 최소한은, 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러 간다. 그래서 주체, 이 직접 예관계인, 객체 당부당 기준, 처분시 기준, 제기하는 제한이 없고, 효력은 집행 부정지 원칙, 이 신청 관할 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 돼. 자, 당부당이야. 그럼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요 부분. 이 신청은 신청거, 신사실에 대해서도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요 부당이라는 게, 부당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놔야 돼요. 부당과 관련돼서. 자, 우리 부당과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소극적 부당과, 자, 적극적 부당이 있어. 자, 소극적 부당은 뭐냐? 자,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등기를 신청했더니 뭐야? 가만히 있는 게 요게 소극적 부당이야. 그러면 요 소극적 부당을 뭐라고 해요? 요건 뭐예요? 바로 부작위 부당이 돼요. 부작위 부당. 같은 말이에요. 부작위 부당. 그러면 적극적 부당은 등기관이 해준다고 해줬는데 잘못해줬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자기 부당이 돼. 자기 부당. 자,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또 한번 연결해 줄 거는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표현 되겠죠. 가카. 그 다음에 거부. 이런 거부. 자, 그러면 자기 부당과 관련돼서는 등기를 실행, 아니면 수리로 표현되겠죠. 등기가 수리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눠져 있어야 돼. 세 개를.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29조 1호라는 게 있어요.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 다음에 또 29조 3호부터 11호 사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신청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등기가 실행이 됐든 각각 거부됐든 실행이 됐든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야. 그래서 1호, 2호는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29조 3호와 11호는 당연히 등기가 실행되면 이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이 신청인은 어때요? 여기와 관련돼서는 각하 거부.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당사자. 자, 이 신청은 당사자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왜 각하니까 등기가 실행이 안 됐잖아. 그러면 제3자는 피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는 당사자도 할 수 있고요. 당사자. 자, 이해관계인도 이해관계인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제3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3자가 피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봐요. 자, 소극적 부당은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잖아. 자, 각하 거부는 그래서 1호와 2호는 각하됐든 실행됐든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호와 11호는 자, 부작위 부당과 관련돼서는 이 신청의 대상이나 여기는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당사자 또는 제3자, 이해관계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요거 뭐요? 요렇게 제가 가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신청의 주체, 직접 이해관계인. 이 신청의 대상은
신청의 기준은 처분시 기준으로 한다. 신청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이 신청이 제기하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신청의 효력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재판이 아니거든.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 신청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당과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다.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 각하거부, 적극적 부당, 자기, 실행수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89페이지 가니까 이해관계인이 나옵니다. 자, 이해관계인과 관련돼서 특히 2번과 관련돼서 메뉴에 있네요. 자, 2번과 관련돼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 신청인이 권리적 의무자가 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당연히 이 신청을 할 수 없죠. 자, 상속이 아닌 자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왜? 상속인이 아닌 자는 직접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해서 격려한 등기. 채무자는 관계 이해관계인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가로 4번과 관련돼서 이 신청은 등기소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이 신청서는 등기소라는 거예요. 이 신청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자, 3번과 4번은 우리가 묶으면 이유 있대요. 있으면 상당한 처분을 해야 되겠죠. 없으면 3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맨 밑에 효력과 관련돼서는 집행 정지의 효력은 없다. 밑줄을 다 끊어놓고 자, 이 신청은 재판의 전 단계죠. 그러면 이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할 수 있다. 이 신청은 특히 비송사건 절차법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청과 관련돼서 그거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체와 객체, 기준, 제기간, 효력.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각하 사유에서 특히 1호, 2호 사유를 반드시 애원하라. 그러면 저는 포상신, 자가용, 자점포 확인해 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 등기필 정보의 작성 잡아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신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